에, 형법은 어떤 법인가? 우리가 뭐 민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형법은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형법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는 직종이 경찰, 검찰, 법원 이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검경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양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형법은 범죄, 법률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범죄.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이 성취가 되면, 그래서 법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 요건이 성취가 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로서 효과, 물론 이것도 법이 정한 효과죠. 그걸로서 형벌하고 보완처분, 형벌과 보완처분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 형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만약에 그 범죄,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되면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 그래서 죄와 벌에 관한 규정, 우리 법 체계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형법이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간에 뭐 누구 국회의원 누구가 누구 대통령 후보 누구가 고발을 사주를 해가지고 뭐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직권 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무상 만약에 검사가 이런 것을 했다면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것들이 되느냐, 직권 남용이 되느냐 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 형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래서 형사 법률 관계가 성립이 되면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법적 효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이 형법이다. 다른 것은 이제 우리가 차차 하면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형법이 정한 범죄는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범죄는 행위와, 이것만 합시다. 행위와 행위자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해. 행위와 행위자.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칼로 찔러서 사망케 하였다고 하는 행위 부분이 있고, 그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있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행동은 별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하고 여러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도 행위와 행위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편의상 우리는 이 행위에 관한 부분은 형법은 잘한 행위, 착한 행위가 범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범죄로서 처벌받는 행위, 그것을 뭐냐면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법에서 금지하는, 법에서 나쁘다고 하는 행위, 불법. 그래서 행위 부분은 불법, 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책임. 그래서 범죄는 불법과 책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행위와 행위자로 이루어졌다. 불법은 행위에 관한 것, 나쁜 행동. 그 다음에 행위자는 나쁜 사람. 그 다음에 그 불법은 우리 형법에서는 두 부분,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에요.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인 구성요건이 형법전에 써져 있어요. 범죄가 되는 요건이, 여러분 살인의 요건과 강도의 요건, 강간의 요건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어디 써졌냐면 형법 87조부터 372조까지 그 범죄 규정이 써졌어요. 뭐 살인도 써져 있고, 그 중에 강도도 나오고 강간도 나오고 폭행, 절도 이런 것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 그 구속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범죄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법이 정한 구속 요건, 형법전에 써져 있는 범죄 규정에 해당해야 돼. 그래서 해당성,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해당성을 갖게 되면 범죄가 돼. 구속 요건 해당성. 그리고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뭐 살인에 해당했다. 살인에 해당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법에서 봐서도 위법하다. 법에 어긋난다. 어긋난다. 그래서 그 위법성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돼. 예를 들면 사람을 칼로 죽인 것이 살인에 해당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바로 그 행위. 이건 행위가 말이야. 행위가 사람을 살해했느냐, 살인했다 이거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거냐, 금지된 거냐. 그러니까 살인한 것이 법으로도 금지된 거다. 그러면 법으로 금지된 살인 행위를 하였다. 행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책임은 이제 유책성.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비난 가능성. 나쁜 놈, 못된 놈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비난 가능성.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우리 그래서 이 형법에서는 형법은 범죄는 불법과 책임, 행위와 행위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형법전에 써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범죄 요건을 형법전에 썼다 이거야. 그걸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 87조부터 372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형법 각칙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그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에 해당하겠죠. 개를 죽이면, 옆집 개를 죽이면 어때? 손괴에 해당하겠죠. 그냥 만약에 검사가 고발장을 써라고 해서 사주를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해당하고 그래서 해당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면 손괴가 아니라 살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법에서 금지된 행위이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지만 허용되면 범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허용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금지된 살인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 가능하다. 나쁜 놈. 이렇게 하면 그러면 범죄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의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죄라고 한다. 유죄. 죄의 요소를 모두 갖췄다. 유죄. 알으시겠죠? 유죄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형법에서는 범죄의 요소로 구성요건의 해당성,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과 책임 이렇게 말하면 범죄를 2단계, 두 가지 단계로 파악하죠.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이렇게 보면 어때? 3단계로 파악하죠. 우리 형법 총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3단계 범죄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형법 총칙을 배우는 것은 형법 총칙에 뭐를 배우느냐 하면 구성요건이란 무엇인지, 위법성은 뭔지, 책임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 총칙을 배우는 것은 3단계 범죄 체계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말씀이 11조 하단에 우리가 그 가벌성 심사 절차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형법의 개념,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범죄는 어떻게 구성된다고? 불법과 책임, 그지? 불법과 책임. 불법을 다시 나오면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은 유책성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고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 어떠한 종류의 형벌과 보완처분. 그래서 범죄의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처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 법, 우리 법 체계 중에서 그 기본법이 이제 형법입니다. 넘어가 뒤쪽에. 그래서 거기에 형벌과 보완처분에서 형벌과 보완처분. 그 이제 이 두 개, 이 중에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이고 이렇게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에 형벌에는 9종류의 형벌이 있어요. 구종. 예, 형벌. 형벌은 기초가 뭐냐? 과거의 불법. 과거의
불법의 기초에 불법. 그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한 잘못된 행동, 내가 절도를 했다, 잘못된 행동이지, 살인했다, 잘못된 행동인데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벌이야. 그런데 보안처분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에 기초해서 과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강간을 했다, 여성을 강간했다, 뭐 소녀들, 뭐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2회 했다, 3회 했다. 그러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징역 형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내가 사회로 나오면 또 그런 성범죄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잖아요. 이건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형벌이고, 보안처벌은 장래에 또 저지를 것 같은 그 위험성 때문에 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발찌, 뭐 신상공개,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또 저지를까봐 미연에 그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 사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행위자 자신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핵심은 뭐냐?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 이게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원론이다. 그 말은 두 가지 제도가 모두 다 존재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병과가 가능하다. 하나는 이제 우리 그 교과서에 보세요. 12쪽에 보면 행위자가 과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지게 되는 부담이 형벌이다. 과거의 잘못으로. 문제는 그 제한 원리에다가 체크해. 제한 원리. 그러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러면 형벌을 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주는 사람은 형벌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있겠죠. 형벌을 과함으로써 뭐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든지, 사회를 안정화시킨다든지, 국민 일반의 응보의 감정을 해소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벌을 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경향성이 어때? 자꾸만 강하게, 효과를 거둬야 되니까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형벌은 그 원래의 본질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은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한 번 걸렸을 때보다 두 번 걸렸을 때는 더 세지고, 세 번에는 더 세지고,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 두 명, 세 명 할 때는 더 세지고.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저지른 잘못과 내가 질 책임은 비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은 우리가 이제 민사에서 말하는 책임은 뭐예요? 손해배상, 위자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 지금 우리 형법 시간에 말하는 책임이거든. 그럼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은 뭐예요? 형벌이단 말이에요. 형벌. 그 형벌의 가장 대표가 뭐야? 징역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과 내가 지는 책임은 비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그만큼 처벌받아야 되지. 절도는 절도만큼 처벌받아야 되지. 강도는 강도만큼 받고. 그러면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도만큼 처벌받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불법과 책임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비례해야 된다. 불법과 책임은 그에 상응해야 돼. 상응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책임주의라고. 책임주의. 그러면 어때? 내가 저지른 불법, 예를 들면 폭행, 단순 폭행이야. 친구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질을 했어. 그런데 사형에 처했다. 저지른 책임이 과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런 건 허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법과 책임은 비례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책임주의라고 말해서 이 책임주의가 형벌의 본성인 강력성,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는 것을
통지하는 원리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제한 원리. 그래서 이것을 시험에 물어봐.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 형벌의 제한 원리는 책임주의다.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의 위험성. 보안처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안처분은 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보안처분에는 형법상 규정이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죠. 규정이 있다. 그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다. 형법에도 명문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 형법에는 형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보안처분을 제한하는 원리. 보안처분은 봐라. 장래를 예측해서 장래에 저 사람이 또 범죄를 범할 것이다. 장래를 제가 똑같이 강간을 했어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징역 3년의 징역을 살은 것은 형벌이고 문제는 만약에 내가 또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가. 전자발찌도 차는 거고 한번 강간을 했지만 또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전자발찌 차요 안 차요? 안 차잖아. 그지? 그래서 장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가지고 그 위험성을 예측해서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추측 장래를 예측하는 거. 잘못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안처분이 아주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그 사람의 위험성이 크고 명백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위험에 비례해야 된다는 거야. 비례. 알겠죠? 형벌은 뭐에 비례하게? 불법에 상응하게. 불법. 저지른 잘못의 크기에 상응해야 돼. 그런데 보안처분은 이 증인 위험성에 비례해서 그렇다면 보안처분을 가하려면 위험이 크고 명백할 때 보안처분이 정당화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위험을 초과하는 보안처분을 가할 수는 없겠죠. 위험하지도 않는데 가한다든지 하는 건 안 될 거다. 그래서 이 비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 비례를 초과하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억합시다. 정리. 형벌과 보안처분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원론. 그래서 우리 형법에도 두 가지가 모두 다 법적 효과로 들어와 있다.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벌을 제한하는 원리는 책임주의. 보안처분을 제한하는 원리는 비례의 원칙. 그래서 보비. 이렇게. 보안처분, 비례성의 원칙. 하면 되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법의 유형. 우리가 이제 말하는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이 있는데 그 되게 모든 그 대립법계 국가에서 법을 구별하는 그 방식에는 협의, 광의가 있어요. 협의는 좁게, 광의는 넓게 이런 겁니다. 협의는 좁은 의미로 말해서 그래서 딱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도 아주 좁게 말하면 우리 엄마만 어머니죠. 할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죠. 그래서 협의의 형법은 마찬가지로 형법이라고 이름 붙은 형법전을 말합니다. 이름이 형법이라고 돼 있어요. 협의로 엄격하게 말해서 1953년도 9월 18일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뭐 2021년이죠. 지금까지도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름이 형법이라고 붙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되는 거죠. 협의로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 명칭이죠. 명칭이 형법이라고 이름 붙은 법. 근데 그 형식적 의미의 형법 속에는 형법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법이 아닌 내용, 실질적으로 형법이 아닌 내용이니까 형 집행에 관한 내용, 형사 절차, 소송에 관한 내용, 거기다 써봐. 집행과 소송, 집행, 소송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이거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대 건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빵만 있습니까? 안에 별사탕도 있지. 맞죠?
그 있다에다 동그라미 있다. 예를 들면 친고죄의 고소는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처벌 의사가 관청에 제출이 돼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는 어떤 사람이 모욕죄가 친고죄거든요. 형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모욕입니다. 공공연하게. 근데 그 범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관청에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걸 고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공공연하게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체에 관한 거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거. 범죄의 성립과 관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죠. 그지?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것,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째 처벌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피해자의 의사표시죠. 그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은 형벌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지. 마치 건빵 속에 들어있는 별사탕처럼. 그래서 결론은 우리 형법, 협의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속에는 실질적으로 이 내에는 실질적으로 형소법도 있다. 그지? 형식적 의미 형법 속에는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도 있다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광의. 근데 이제 넓게 보면 사실은 할머니도 어머니죠. 이모도 어머니죠. 친구 어머니도 어머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결혼 안 한, 그 다음에 그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엄마는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의 여성들 가운데 아빠는 또 어머니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친구 엄마도 엄마 아이가, 그렇다면 엄마로서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의는 넓게 말하면 광의.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냥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건 안 물어보니까, 지금 하는 건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그 기본은 왜 필요한가 하면 어려운 문제를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구구단에 외우잖아요. 구구단.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가갖고 뭐 구구단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 시험에. 그것들이 계산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토대가 흔들리지 않게 잘 닦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대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는데 뭐 한 5년 10년에 한 번 나오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가볍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그 광의에는 항상 광의는 협의에다가 플러스 뭔가가 더 들어가면 광의가 되겠죠. 그럴 때 그 협의에다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그게 뭐냐면 뭐 행정형법이라든지 뭐 특별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는 독일에서 말하는 부수형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 이게. 그래서 거기 특별형법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강간이 있잖아. 강간이 형법전에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강간을 또 특별하게 더 다루고 있죠. 폭행죄가 형법에도 있지만 폭행범죄를 특별히 더 다루기 위해서 좀 더 심화하고 좀 더 구속요건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형량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죠. 강도죄가 형법에 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강도범죄를 더 특별히 다루고 있죠. 뭐 강도 강간, 강도 상해,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을 형량을 높게 해가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대하여, 형법상의 폭행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이죠. 거기까지. 그런데 이름은 형법이라고 안 돼 있죠. 그지? 그러나 그 내용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것이 형법이라면, 그렇다면 그 형법의 성질을 가졌지 않느냐. 그래서 넓게 보면 그것도 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행정형법은, 행정법이 갖는 수단은, 우리가 이제 보세요. 형법이 갖는 수단은 형벌입니다. 형벌. 아주 특별한 수단. 형벌과 보안처분이 수단이에요. 근데 이 형벌 속에는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 없어요. 벌금이 형벌입니다. 벌금이. 근데 이제 행정기관, 우리 뭐 시청, 구청, 뭐 도청 이런 데 행정기관도 행정상 강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심야 코로나 때문에 저녁 10시까지만 뭐 영업을 하도록 돼 있고 뭐 6인 이상은 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강제해야 되는데 강제적인 수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갖는 강제적인 수단, 그게 뭐냐면 벌금은 아니다 이게. 벌금을 매겨버리면 그건 형벌이고 그에 대응이 되는 건 범죄가 되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야에 영업을 했다 막 이렇게 단속되잖아요. 뭐 6명을 초과해서 7명, 8명 했다. 뭐 윤호 뭐도 뭐 어디 뭐 주점에서 늦게까지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가 문제가 되면 그게 범죄냐? 범죄 같으면 뭐가 가해져야 돼? 형벌이 가해져야 되지만 그건 범죄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의 다른 수단. 그래서 이제 그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수단으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과태료 뭐 이런 것입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뭐 그 영업 정지, 영업소의 폐쇄, 심지어는 단전, 단수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디 어시장, 노량진의 수산시장에서 뭐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 구 옛날 그 시장 측을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강제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키기 위해서 뭐 단수했다. 그러면 그 수족관에 있는 거기는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 끊고 전기 끊어버리면 영업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끊어버리니까 어디 인근에서 저 멀리서 전기선을 갖고 와서 뭐 영업을 하더라 막 이렇게 하고 대치하고 하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은 행정상 강제수단입니다. 단전, 단수, 영업소의 폐쇄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들은 행정상 강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인 강제력이 대단히 약하다. 현실적으로도 대개는 돈 문제에 그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법상 형벌이 갖는 수단은 아주 극강의 강제력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뭐 사형이 집행은 안 됩니다만은 뭐 이제 선고는 되잖아요. 확정도 되고 집행만 안 합니다. 그다음에 뭐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뭐 징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해봤죠. 군대에 가봤더니 군대에서 저는 이제 군대 그 3년 군대 3년 말이 3년이지 이제 30개월인데 그 30개월 근무할 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 그지? 근데 군생활 3년도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중간에 휴가도 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학생들 그 교도소에다 집어넣고 말이야. 징역 3년 이렇게 과하면. 그리고 휴가도 없잖아, 거기는. 근데 만약에 징역을 10년, 20년씩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주는 강제력이 실질적으로 크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역수칙을 위반해. 그러니까, 이거 수단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단을 좀 더 강한 수단을 갖고 해보고 그래서 사회를 아주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통제하는 수단을 단순한 과태료 과징금에서 뭘로 바꿔버려? 벌금이라는 형벌로 바꾸면, 벌금은 과태료는 누구만 상대하면 돼? 군청 직원만 상대하면 되죠. 그런데 벌금으로 바꾸면 누구를 상대해야 돼 이제? 경찰, 검찰을 상대해야 되죠. 이거 경찰에 수사받고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에서 기소되면 검사하고 재판에서 검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검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로 법률 전문가의 검사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봐야 되지도 않는 일이야. 경찰,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러지 경찰 가서 상대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경찰서 파출소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말이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경찰관들 상대해가지고, 거기다 경찰관들이 옛날 경찰관이 아니에요. 요즘 경찰관들은 다들 스마트하죠. 젊은 놈들은 진짜, 다만 그 젊은 놈들이 10년, 20년 하면 타석이 붙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죠. 이 사회가 아주 엄정히 시험 봐갖고 선발한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단을 바꾼다. 그래서 거기 2번.
행정법 가운데에서 행정상의 의무 위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것. 그래서 예를 도로교통법, 병역법,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존법과 같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것.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가 아니라 벌금, 징역으로 바꿔버리는 것, 수단을. 그러면 수단을 봐봐라. 수단을 형벌을 사용하면 그 대상은 뭐가 된다고? 범죄가 되고. 그러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은 뭐가 적용돼? 형법에 적용이 된다. 명칭이 뭐라고 돼 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 예컨대 제가 써놨는데, 입영 통지서를 받고 징병검사를 기피하면 병역법 87조에 의하여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되죠. 우리 신체검사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받으면 그러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다가 언제나 징역. 징역 수단이 뭐예요? 형벌이지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범죄 구속 요건이 뭐야?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하는 것. 이것이 범죄 구속 요건이죠. 그래서 이처럼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범죄이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실질적으로 명칭은 형법이 아니라 병역법이죠. 명칭은 병역법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범죄와 형벌이 되어 있다. 그럼 광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내용이죠. 내용. 형식은 명칭이고 명칭.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은 형법의 일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형법 총칙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협의의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 형법전인데 형법은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어. 총칙은 총이니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각칙은 각각 그 범죄에만 적용되는 거죠. 공통적인 현상을 쓴 것이 1조부터 86조까지. 그 다음에 87조부터 372조까지는 이제 각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총칙과 각칙에서 이게 이제 공통원리야. 공통원리. 근데 그 공통의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범죄는 불법과 책임,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체성 이렇게 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요건, 공통적 요건이야. 살인도 범죄가 되기 위해서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절도도 범죄가 되기 위해서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이것을 모두 갖춰야 된다. 공통적인 원성. 그래서 형법 총칙이 공통적인 원리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와 벌에 관해서. 그래 이 공통적인 원리가 당연히 각칙에 여기는 이제 개별 범죄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했겠죠. 그럼 이 공통적인 원리는 당연히 각칙에 적용되겠죠. 살인에도 절도에도 강도에도 3단계 범죄 체계는 적용되겠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벌에 관한 내용들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법 총칙이나 형법 일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8조는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나올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시험에 나올 부분은 여기 책임주의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총칙의 공통적인 원리는 여기 광해 형법, 명칭을 떠나가지고 병역법이건 환경법이건 뭐 항공법이건 뭐 대기오염 방지법이건 뭐건 간에 여기에도 죄와 벌을 실질적으로 죄와 벌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 적용이 된다. 8조에서 8조.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배제 규정이 있으면 배제된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형법 총칙의 규정은 원칙, 다른 법에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도 적용이 된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형법 총칙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 대상, 우리들의 시험 대상은 이겁니다. 이 형법전, 이게 시험의 대상이. 병역법이 시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병역법도 광의의 형법이죠. 그러면 이 형법 총칙 1조부터 86조까지에 규정된 3단계 범죄 체계는 아까 말한 그 병역법 거기 87조에 적용이 된다 이게. 병역법 87조에도. 그래서 병역법 87조에 아까 통지서를 받고 징병검사를 기피한 것, 그것이 어때? 구속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행위자를 비난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미수도 있을 수 있고 기수도 있고 예비근무도 있고 공범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러한 총칙상의 원리가 고의과실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8조에 조문해 봅시다. 본법 총칙은 형법 총칙이죠. 협의의 형법 총칙이죠. 협의의 형법 총칙, 형식적 의미의 형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 타 법령에 정한 죄. 이걸 뭐라고 그래? 광의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지? 광의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적용된다. 적용된다니까 뭐야? 원칙 적용된다. 적용 규정이 별도로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적용 규정은 필요 없죠. 이 8조에 의해서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어때? 예외적으로 배제돼야 되죠. 배제가 되려면 어찌해야 돼? 그 법에 배제 규정이 있어야 하죠. 그러면 그 법에 적용 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한 번씩 나옵니다. 검찰, 경찰 불문하고 뭐 순경, 경감부를 불문하고 8조는 한번 나온다. 그래서 뭐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래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무엇이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알겠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그걸 목적 있는 공부라고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되겠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용도 같이 알아야 되겠지. 왜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한 번 이걸 물어봤으면 한 번은 이걸 물어봐. 그럼 결국은 같은 내용을 묻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8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8조가 시험에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만 정리. 그래서 항상 나온다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에는 뭐 별표로 표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됐고. 밑에 그 형법의 구성에서 12조 하단에 1조부터 86조까지 형법 총칙, 공통 규정이다 그랬죠. 공통.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형법 총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기초 이론, 범죄와 형벌에 관했으니까 범죄에 관한 요건을 쓴 게 범죄론, 형벌에 관해 쓴 게 형벌론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적용 범위 오늘 배울 그 다음에 죄와 그래서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죄가 성립하느냐,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그리고 미순위, 공범인이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형벌에 있어서 형벌의 종류, 경중, 우리가 아는 형벌 뭐 사형은 무엇이고 징역은 어떤 것이고 얼마를 과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집행유예, 뭐 가석방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형벌론입니다. 그러면 각칙과 총칙과의 관계는 어때? 총칙이 일반적인 거죠. 공통적으로 적용돼. 공통, 일반, 기본입니다. 각칙은 특별이겠죠. 그래서 총칙과 각칙은 일반대 특별. 그럼 뭐가 특별해? 각칙이 특별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말이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반법과 특별법 두 개의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면 뭐가 우선이야? 특별법이 우선이죠. 그럼 형법 각칙과 형법 총칙 중에는 뭐가 우선이야? 각칙이 우선이다 이거지. 각칙을 적용하면 돼. 우리 어려면 이제 그 기소를 할 때 기소하고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적용법조를 써야 되지 않아. 근데 그 적용법조는 명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적용법조로 형법 각칙 몇 조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쓸 수 있으면 그걸 쓰고 총칙은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각칙이 적용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뭐야? 그러면 총칙 얼마 이렇게 쓴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263조는 각칙이고 19조는 총칙입니다. 알겠죠? 19조와 263조 중에서 두 개가 모두 다 적용 가능하다면 뭐가 우선이다고? 263조 각칙이 우선이다.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우선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263조를 적용 못 한다면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뭐야? 19조. 이렇게 간다게. 총칙과 각칙의 관계는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형법 각칙은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의 성립과 요건, 강도의 요건과 살인의 요건, 강간의 요건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 요건이 달라지면 처벌의 형량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쓴 것이 형법 각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차례로는 87조부터 372조까지 되어 있는데 차례로는 국가적 법익이 먼저 써져 있어요. 내란죄, 외환죄. 이래서 내란, 외환. 그래서 이제 간첩죄 이런 것들이 외환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핵심에 이제 우리들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공무방해죄가 있어요. 뇌물죄하고 가장 으뜸은 뇌물죄. 그 다음에는 공무방해죄. 그 다음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렇게. 우리들 시험은, 여러분 봐세요. 앞으로 경찰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경찰 시험도 40문제 시험 보면 25문제가 이제 형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형사법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러면 소송법은 비중이 줄어들고 형법은 비중이 많이 높아졌잖아. 25문제니까. 그러면 25문제면 경향은 어떻게 갈 거냐. 시험이 이제 이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이번에도 형법 2차 시험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잘 풀어서 그렇지 어려워요. 시험은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진짜 학생들이 잘 풀어서 그런 거지 시험은 어려워요. 대충 해서 안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합격을 못 해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간단한 것을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절충점이 좀 돼야 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의 입장, 학원의 입장, 선생의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합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어쨌든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것에 관해서 알으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다 못합니다. 나눠서. 특히 경찰과 검찰이 차이점은 뭐냐? 시험 수준은 같다고 봅니다. 근데 응시자의 분포가 검찰 쪽이 조금 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문드문 해갖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 아시겠죠?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최근에도 검찰 제자들한테 통화도 하고 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뺏겨가지고 검찰이 망해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말고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하고 재판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수사도 해야 되고 수사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판사무 보조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할이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완전히 검수완박 해가지고 완전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6대 범죄 수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찰에 우리 국가수사본부도 국수본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실 거 아닙니까?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제 형법 공부는 어쨌든 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합격해서 실무를 볼 때도 검찰에도 안에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형사부 가게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형사부 기능을 강화했잖아요. 그럼 형사부 가면 어때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수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6대 범죄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부 가서 수사하는데 그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때 가서 나도 최근에도 이제 엊그저께도 전화한 게 뭐냐면 형사부 갔어 이놈이 딴 데서 근무하다가 근데 형사부 가서 이제 수사를 해보는데 답답한 거야. 근데 지가 하는 거하고 또 검사가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검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지 말만 듣고 어떻게 판단하냐? 검사는 사건 기록을 다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은 그렇잖아. 그럼 검사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답답한 점이 생긴다 이게.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어요. 실무를 벌써 걔가 나간 지가 한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관 10년 해도 형사부 가서 일을 제대로 잘 못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잘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 뇌물죄.
네, 그래서 그 국가적 법익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졌어. 뇌물, 공무방해, 그 다음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졌네. 위증무고가 있네. 위증무고. 그 다음에 범인도피. 여기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뇌물, 공무방해, 그 다음에 위증무고, 범인도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조죠. 각종 위조, 변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장관이 그런 혐의를 받고 그 딸이 또 입학이 취소되고 막 이런 것이 그분이 직접 위조를 했다고 하니 이게 아주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국민이 위조가 그렇게 쉬운가?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 후보의 장모도 그 300 몇 억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에 그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보석됐지만. 그러니까 그 위조가 그렇게 흔한가? 예, 흔합니다. 위조가 흔해. 우리는 못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생충 영화 봤지 않아요?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그분 부인도 했다고 하고 누구도 했다고 하니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범해진다 이거죠. 많이 발생한다면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가장 많은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적 법익이죠. 살인절도, 강도, 강간.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재산범죄, 절도부터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은 우리가 이번 코스에는 빠르게 개념 중심으로 이런 죄가 있다 보고 기본 판례 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스에서 심화해가지고 판례 봅니다.